두 번째, 한국도 연루된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미리 좀 언지를 한번 드리자면, 저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이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 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달에 발발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러시아가 먹은 우크라이나 땅인데요. 요렇게 고착화된 지는 거의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전쟁 초기에 거의 이렇게 고착화가 되고, 지금 2년 동안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고지전 했던 것 마냥 2년 동안 서로 조금씩 땀 뺏어 먹기 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은 채로 종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양쪽 다 계속해서 소모전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서방 세계, 유럽을 비롯한 미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지만 자금적으로나 아니면 무기 같은 것들, 의료 자원 같은 것들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을 소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에서도 좀 되게 갈등 상황이 심각하게 생기고 있죠.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슬람도 수니파와 시아파가 구분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슬람 사람이 아니니까 외부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아파 쪽이 좀 더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아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큰 반감을 가지고 있고, 여기 원래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의 나라를 세운 거니까,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요 시아파 쪽 사람들이 더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과의 분쟁이 좀 더 격화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도 지금 이 땅 안에는 두 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있고, 여기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 웨스트뱅크라고 하는데요. 요 서한 지구가 팔레스타인 정부가 있습니다. 서한 지구 쪽은 그래도 수니파 쪽, 그래도 온건 쪽인데, 요 가자 지구 쪽이 되게 극단적인 시아파 무슬림들이 존재하던 곳이고, 그들의 정치 집단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죠. 그게 이제 아마 작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올해 중순 들어선가 레바논에 또 헤즈볼라라는 정치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시아파 정치 집단이고요. 그들 또한 이제 이스라엘과의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는 사건이 또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헤즈볼라가 전부 전멸해버리는 일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죠. 요건 이제 이슈 리뷰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예멘 후티 반군 또한 이 시아파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멘도 지금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전 중이에요. 예멘은 요 왼쪽이 이제 후티 반군이 있는 시아파 쪽이고, 요쪽이 이제 수니파 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주국이 이란입니다. 시아파 중에 정부가 안정된 곳은 지금 이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 예멘의 후티 반군도 그렇고, 이 가자지구의 하마스도 그렇고, 이쪽에 헤즈볼라도 그렇고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아파들의 큰형님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 시아파 국가들 전부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갈등 속에서 전부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동 전체의 문제냐 하면, 사실 수니파 국가 애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원하지는 않아요. 내가 이제 미국과 굳이 척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 수니파의 제일 큰 형님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유대인보다는 무슬림이 낫다는 거예요. 수니파 입장에서도 오피셜하게 얘기할 거리는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는 이쪽들을 지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오피셜하지 않게요. 뒤에 몰래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여전히 여기에 재정을 정말 많이 쓰고 있다는 거, 특히나 이제 유대계 자본, 정치인들한테 유대계 자본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 유대계 자본은 이스라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인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동 갈등이라기보다는 유대교와 시아파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중인 와중에 레바논에 이제 유엔군이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탱크로 그 평화유지군의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후퇴하다가 실수로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런 문제 자체가 선 넘지 마라, 네타냐후 총리가 되게 선 넘는 행동을 많이 했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갈등이 심화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정세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이것도 심각합니다. 라이칭더 총리가 취임 후 10월 11일 날에 연설에서 중국이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라고 직접 연설을 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정부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대만은 중국이고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만이 독립
독립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되게 아주 큰 반감을 가지고 있고, 라이칭도 총리는 반중 인사죠. 반중 인사로서 대만의 중국에 대한 독립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연설이 중국한테는 되게 신기를 건드리는 이슈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칭도 연설에 대만 독립 도발하면 너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법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법도 반정부 인사는 사형이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라이칭더 총리는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사형을 시켜도 될 정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였죠. 어제 대만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그러니까 항공모함까지 출동시켜가지고 전투기까지 띄우고 대만을 봉쇄하는 훈련까지도 5개월 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긴장감이 점점 더 잦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김정은은 불과 열흘 전에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랑 엮이는 것 자체가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한국이랑 멀어지겠다라는 뉘앙스 얘기를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평양에 지하철이 있는데 그 지하철역에 통일역이 있었거든요. 그 통일역에서 통일도 뺄 정도로 통일이라는 모든 것들을 북한에서 다 지우고 있습니다. 한반도 깃발도 원래 걸려 있었는데 그 한반도 깃발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냥 적대적인 다른 나라로 살아가자라는 김정은의 뉘앙스가 되게 많이 보이고 있고,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오전에 이제 드립을 쳤거든요. 아, 북한도 의료대란이구나, 의사가 없구나. 이걸로 오전에 드립을 쳤다가 욕을 드립 다 먹고서 아, 이게 드립 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또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날라와가지고 삐라를 흘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삐라가 이제 북한 경제 망했습니다, 뭐 이런 전단지 같은 거를 뿌리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요 삐라를 무인기가 날라와서 뿌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만 미쳤냐, 바로 우리가 보복한다 라는 뉘앙스를 하면서 지금 포병부대를 우리 국경 바로 앞에다가 뭐 6개 사단인가를 배치하는 매우 강경한 이 군사적 도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 군에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확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군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한 건 맞지만 굳이 우리가 이걸 우리가 안 했다고 말할 이유는 없다라고 입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심리전 성격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고 발언을 바꾸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군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민간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의 자작극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명분 쌓기용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북한은 요거 때문에 신기가 불편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는 와중에 북한의 포병부대가 이제 전방지역 전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 응징하겠다라고 이제 앞에 쫙 배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제 경의선, 동해선 폭파 준비를 어제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폭발을 하는 것도 오늘 낮에 하게 됐고요. 경의선과 동해선이 이제 남한과 북한의 연결로거든요. 북한과 남한이 연결된 길은 아예 끊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태가 대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북한도 그렇지만 점점 더 긴장감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긴장의 골이. 근데 이게 깊어지면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독재자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독재자 셋이 푸틴, 시진핑, 그리고 김정은, 이렇게 셋을 들 수가 있잖아요. 중동이야 뭐 그쪽 세계고. 근데 문제는 푸틴 입장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서방 세계가 지원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미국의 눈을 돌리기 아주 나쁘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중동이랑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돈을 많이 쓰고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김정은 입장에서도 지금 체제가 아주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3대 세습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도 대단하기는 한데, 북한 주민들은 하루에 그 무짠지 하루 먹고 살고 있습니다. 물을 완전 발효시켜가지고 먹는 그 무짠지 하나 먹고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기아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전쟁이라도 나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대요. 뭐 저도 이제 흘러 들은 것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 체제가 차라리 망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제 자체가 되게 흔들리고 있는, 입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도 어떤 그 체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한다면 지금 상황이 미국이 여기저기 돈을 많이 쓰고 있을 때가 가장 대외적 상황이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전선이 3개가 된다면, 전장이 3개가 된다면
정말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도발이 있을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전략가들이 대선 전후로 해서 도발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평도 포격이나 이런 것까지는 하면 진짜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아마 핵실험 정도를 하지 않을까 정도의 예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로 도발을 하긴 하는 거죠. 전면전이 일어날 정도의 도발은 부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근데 이제 미국 싱크탱크에서 한반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950년 이후로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가 제일 높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2년 넘게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뿐만 아니라 레바논, 헤즈볼라, 이란과도 갈등을 확대하는 중인데 대만의 라이친도 총리는 독립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으로 응수를 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북한 또한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까지 날아왔다면서 국경에 포병부대 배치 등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미국이 두 전장의 재력을 소진하는 지금이 독재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이전과 분위기가 많이 변했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여러 포착되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기도 하고 저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리고 그게 제발 전면전으로까지 가질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